웃기죠. 늘 도와줄 땐 그렇게 고맙다더니 딱 한 번 거절했더니 너 원래 그런 애였어?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식더군요. 제가 참아온 시간들이 그 사람에겐 그냥 당연한 서비스였나 봅니다. 근데요, 이제는 안 참아요. 이젠 그 사람보다 내 기분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. 진짜 실망이에요. 어머님, 이제까지 다 해주시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나와요?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. 그냥 조용히 현관문만 닫았습니다.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가끔 반찬 나눠주고 소소한 일 도와주던 바로 옆집 아가씨였습니다. 남편 출장 간다고 짐 좀 옮겨달라, 아픈 아이 좀 잠깐 봐달라 그럴 때마다 한 번도 거절 안 했어요. 나야 시간 많으니까. 그래, 젊은 사람들 바쁘지. 그렇게 도와줬죠. 근데 딱 한 번 내가 허리 통증 심해서 오늘은 좀 어렵겠다 말했을 때 돌아온 말이 이제 와서요? 였어요. 나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.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? 그동안 도와준 게 잘못이었나? 착하게 산다는 게 이건가? 처음엔 내가 나쁘단 생각이 들었고 조금 지나니 억울하단 감정이 올라왔고 마지막엔 그냥 허무했습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. 예전에도 그랬어요. 아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, 애 좀 오늘 데려가 줄 수 있어? 나도 병원 예약 있었지만 그 말 들으면 그래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. 며느리가 엄마, 김치 좀 덜어주실 수 있어요? 김장한 것도 없는데 있는 것 쪼개서 보내줬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거절을 못했습니다.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, 상처 줄까봐,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그 두려움이 늘 내 대답을 막았습니다.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더 좋게 만든 걸까요? 아니요. 오히려 내가 도와준 사람들한테 더 실망했습니다. 정말 힘들다고 말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. 아, 안 되세요? 그럼 어쩔 수 없죠. 그 정도가 다였어요. 고맙다는 말보다 아쉽다는 말이 더 많이 들렸습니다. 그제야 알았습니다. 내가 그렇게 피곤했던 이유가 몸 때문만이 아니란 걸요. 감정이 너무 지쳐 있었던 겁니다.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. 그건 안 돼요. 제가 그럴 처지는 아닙니다. 그건 부담스러워요. 그 사람들 싫은 소리 듣고 살까요? 아니요. 오히려 더 당당하게, 더 건강하게 사람들과 지냅니다. 그럼 왜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요? 아마도 이 말을 들을까 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어머님, 너무하시네요. 섭섭해요.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 말들이 귀에 쏙쏙 박힐까 봐 두려웠습니다. 하지만 이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. 내가 거절을 못해서 내가 망가졌던 거였구나. 나를 지키지 않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기 시작했구나. 이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문제는 이거예요. 이제부터 어떻게 말해야 덜 상처받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관계도 나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을까? 그 방법 조금씩 다시 배워야 합니다.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단호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.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. 안 되는 걸 억지로 받아주다 보면 나도 힘들고 그 관계도 결국 언젠가는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말해야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까? 이건 기술입니다. 감정만으론 절대 안 됩니다.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. 먼저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. 며느리가 전화합니다. 어머니, 이번 주에 시댁 식구들 좀 모이는데 반찬 몇 가지 해주실 수 있으세요? 늘 맛있게 해주시잖아요. 몸도 안 좋고 요즘 힘도 없고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. 근데 그냥 그래 알았어. 또 이러면 다음번에도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. 이럴 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이번 주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.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시면 몸 상태 봐서 준비해 볼게요. 아니면 제가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요.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. 혹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. 중요한 건 단호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꼭 죄송해요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. 죄송할 일 아니잖아요. 내 사정이 있는 거고 내 몸도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. 또 다른 상황입니다. 이웃이 말합니다. 이번 노인정 행사에
잡채랑 부침개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? 워낙 잘하시니까.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. 제가 이번에는 병원 예약이 잡혀 있어서요. 다음에 여유 생기면 도와드릴게요. 혹은 그날은 저도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. 다른 분께 부탁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처음엔 어색하고 말하면서도 괜찮을까 걱정됩니다. 하지만 한 번, 두 번 해보다 보면 주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. 아, 이분은 무조건 다 해주진 않네. 지금은 힘든가 보다. 이번엔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. 그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. 거절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잡는 행동입니다. 내가 다 받아주는 관계는 결국 내가 사라지는 관계입니다. 그리고요,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는데도 상대가 화를 내거나 섭섭하다는 티를 내거나 당신을 나쁘게 본다면 그 관계는 그렇게 끝나도 괜찮은 관계입니다. 관계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. 늘 주기만 하면 당신만 남고 그 사람은 결국 당연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. 누군가 당신에게 에이, 어르신 너무하시네요. 원래 해주시던 분이 왜 그래요? 그런 말을 한다면 이렇게 답하세요.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해줬던 것 같네요. 이번엔 나를 좀 생각하려고요. 이 말이 처음엔 낯설고 서운할 수 있어도 나중엔 당신을 지켜주는 말이 됩니다.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은 늘 웃고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. 정중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, 그 사람이 진짜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고 결국 주변에게도 믿음 주는 사람입니다.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. 거절하는 말투, 내 입장을 먼저 살피는 습관. 이번엔 안 되겠어요. 지금 제 여건이 어렵네요. 그건 제 선을 넘는 일 같아요. 이 말들 당신을 괜찮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. 거절을 처음 시작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. 괜히 상대에게 미안하고 내가 너무 차갑게 군 건 아닌가 하는 자책도 따라옵니다.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상대가 죄송해요.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.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? 아, 알겠어요. 괜찮아요.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요? 거절한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.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 거절이 문제가 아니라 거절한 뒤 따라올 감정이 두렵기 때문입니다. 그 불편한 감정을 미리 상상하고 그 상상에 지는 거죠.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지나갑니다. 물론 정말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내가 처음으로 이번엔 좀 어렵겠어요.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상대가 연락을 끊거나 냉정하게 대하는 경우 그럴 땐 상처가 되죠. 하지만 그때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존중하던 관계였을까? 내가 늘 받아줄 때만 좋은 사람처럼 대해준 건 아니었을까? 관계는 상대를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시간과 감정을 존중하는 게 기본입니다. 늘 주고, 늘 맞춰주고, 늘 이해하고 그런 관계는 결국 나만 지칩니다. 그리고 상대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내가 솔직한 경계를 보여줄 때 상대도 배웁니다. 아, 이분은 이럴 땐 어려우시구나. 앞으론 좀 더 조심해야겠네. 괜히 부탁만 드리면 안 되겠다. 이렇게 말이죠.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. 내가 거절했다고 상대가 섭섭해하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안타깝게 여겨서가 아니라 자기 계획이 틀어져서입니다.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. 상대의 감정까지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. 내가 감당해야 할 건 내 감정, 내 건강, 내 삶입니다. 당신이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던 이유는 당연히 이해됩니다. 그건 당신이 관계를 지키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거니까요. 하지만 이제는 그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. 좋은 사람은 모두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도 같이 챙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. 내가 힘들면 조용히 멈출 줄 알고 부담스러우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.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젊었을 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무리도 많이 했지. 근데 이제는 좋은 관계 하나, 편한 사이 한 명, 그게 더 귀한 것 같아.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. 나이 들수록 관계는 수보다 깊이고 편함이 곧 진심입니다. 거절은 그 편안함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. 거절한다고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
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 진짜 관계가 살아남습니다. 오늘 영상이 지금까지 예스만 해왔던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, 그리고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 잊지 마세요. 그리고 이야기가 당신 말고도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.